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쭉 간단히 하고 이제 진도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임용시험 자격 요건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거 준비하면서 2월 달에도 시험 보고 5월 달에도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라도 준비 안 한 학생이 있으면 빨리 최소한 2월 달 처음 시험 볼 때 합격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접수 기간 10월 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접수 기간 깜빡하면 안 되고 그리고 1차 시험 보통 11월 말. 그래서 수능 시험 보고 2주 뒤에 여러분들 보통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 발표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2차 시험.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경쟁률은 요번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보통 10대 1인데 학생, 지원한 학생 수가 좀 줄기도 하고 뽑은 TO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요번에 좀 경쟁률이 낮았는데 보통 10대 1 정도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교과 내용학인데 대략 한 70% 정도 차지해서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교육학이랑 교과론이랑 전공 내용학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보면 좋은데 아마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기간에는 보통은 이 전공 내용학만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땐 56점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56점 기준으로 봤을 때 50점 정도 나오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모의고사 점수 그대로 본고사 때 점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30 몇 점 맞은 학생도 모의고사 때 30 몇 점 맞은 학생도 1차 시험 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모의고사 1회 시험 보고 충격받아서 열심히 정리를 해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는데 모의고사 기간 한 달여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쌓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쌓인 걸 잘 정리를 하고 아웃풋하는 연습을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해서 성적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이론 내용 할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질문을 했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 막 이렇게 침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질문도 안 하고 수업만 듣고 이런 학생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할 때도 즐겁게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억에 남고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침울해하죠. 우울하고. 근데도 즐겁게 지내려고 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급 우울해져요. 그래서 가끔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절박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100명이 있고 10개의 물건을 가져간다. 뭐 10개의 빵이 있고 나 배고픈데 어떤 학생들은 뭐 굶지 뭐 이런 학생들은 빵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죽게 생겼어라고 하는 학생들은 죽기 살기로 그 빵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근데 그 1년 동안 버티려면 즐겁게 죽기 살기로 버텨야 돼요. 뭐 우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절박감을 좀 갖고 그 절박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내년에는 여기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또 지금 공부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공부하는 건 단순하게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모의고사 전체 56점 교과 내용과 56점 만점에 여러분들 최소한 50점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머지 44점 같은 경우에 뭐 35점, 40점을 맞는다 하면 8, 90점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85점에서 90점 사이. 그러면 1차 커트라인보다 뭐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10점 정도 이상 높기 때문에 뭐 2차 웬만큼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목표를 이렇게 전공 내용학만이라도 일단 50점 기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 맞는 게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건 좋지만 약간 여유를 둔다면 90점에서 90점 전후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 채점자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대략 한 1,300에서 1,500명 사이의 학생들을 한 달 동안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전공 내용학, 교과론, 교육학까지. 더군다나 얘가 객관식도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채점을 하게 돼서 키워드 보이면 맞는 거지만 안 보이면 틀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키워드가 잘 보일 수가 있고, 답안을 쓸 때 서술형이 4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4점짜리인데 그 4칸에다 쓰는 거니까 그 어떤 기작에 대해서 설명하라, 뭘 설명하라 이렇게 할 때요. 주구장창 길게 쓸 필요가 없고 키워드 위주로 깔끔하게 두세 문장으로 쓰는 게 이제 그 답안의 가장 좋은 형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할 때도 그렇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채점자가 잘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점수에 반영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건요, 모든 과학 학문의 집약체예요. 화학도 있고, 화학도 포함되고, 생물학에서 물리학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를 다루다 보니까 지구과학도 다소 포함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식생분진 이 정도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포 유전학이랑 동물생리, 식생분진을 보면 대략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건 이제 예시인데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생분진이 보통 4-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온 편인데 그 전에는 2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좀 변화폭이 큰 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5문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분량에 비해서는. 반대로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는 분량은 많은데 적게 나와요. 분량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공부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익힌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공부해주면 되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특정 용어를 묻는 문제, 그리고 기작을 묻는 문제, 실험 내용, 뭐 어떤 현상,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길게 쓰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요, 나와 있는 단량체, 뭐 효소 이름, 세포 이름, 그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왜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작에 관련돼서 쭉 공부를 할 때요, 이해를 먼저 하면 그 내용 관련된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단량체, 효소 이름 이런 것들은 그 전체 기작에서 2-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만 딱딱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할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그 내용이 생물학 같은 경우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포 수준, 분자 수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자 수준, 세포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개체 수준, 그러니까 기관계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앞부분에서 제대로 하면 그 내용이 반복되니까 뒷부분에서는 외울 게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음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주면 배우는 양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부터 하고 이해를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암기 양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고 기출문제를 이제 변형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컨닝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종종 변형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 참고해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임용 문제에 적합한 그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항상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림이 있어야 문제 출제하기도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마인드 입장에서는 내가 내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그림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트 디트 피트 첫 문제 되는데 요거 딱 볼 때 이런 거 문제 나올 법한데 그런 것들 위주로 보면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 같은 것들 중에서 내가 외우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올 만한데 이런 것들을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제 초시 합격한 학생 한 명의 경우 이제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1차를 되게 여유있게 했어요. 뭐 실수를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실수를 했는데도 여유있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근데 그 친구, 내가 수업 중에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단원별로 나름대로 정리하면 좋다. 내가 물론 문제 풀이 때 정리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지만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좋다 했더니 스터디를 이렇게 짜서 공부할 당시에 스터디 내에서 그 친구가 정리해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또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보지 말고 각각의 그 기출문제, 각 연도의 문제들, 이 내용은 세포학의 어떤 챕터, 그 세포 파트 또는 효소 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면 또 공부하는 셈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물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실험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론 내용과 관련된 실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꾸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그때 점점 익히게 되는 거예요. 뭐 한번 딱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험 해석은. 자기 노하우가 몸에 쌓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론 내용 하면서 쌓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론 내용 할 때 체크 잘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했는데, 요거 예전에 설명회 때 다 언급을 했던 거고,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나중에, 기출 문제풀이 시기에 다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번 연도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약간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작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작 중에서도 그 어떤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 예를 들면 요소 회로가 있으면 요소 회로에 있는 중간 산물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물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생화학 교수가 생각이 나는데 생화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생물학 공부하는 니들이 약간 안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대놓고 젊은 여선생인데 우리 생화학 학생들에 비해서 니들이 좀 떨어지지 이러더니 얘기는 하는데 니들이 좀 알아듣긴 하겠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반감을 가졌는데 자 시험은 전체 기작 위주로 낼게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기작을 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복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작도 하면서 전공서 자체를 나는 공부를 했어요. 수업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간 세부적인 것도 다 외웠거든요. 그거 공부하는 데만 한 열흘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한글판이 없고 다 원서라 가지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기작 전체적인 내용을 낸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들을 냈더라고요. 막 애들은 쭉 떨어지고 나는 그나마 올라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그렇게 내는 스타일의 출제자가 있는 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풀기에는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준. 약간 이탈한 경우라고 보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수준, 일반적인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좀 더 파고들면서 이런 것들은 또 출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만 조금씩 다루면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고서 이제 임용 시험이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겁부터 먹지 말라고 그렇죠? 자, 이런 건 예로 들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다뤘고 우리 커리큘럼 간단히 보면 일단 기본 이론 다루고 심화 이론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을 다루게 되면요. 심화 이론 들어갈 때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생물학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들이 심화 생물학을 접근하는데 이해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전에 3년 정도 고생하다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계속 심화만 다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일반 생물학 차근차근 하겠자 해서 내 수업 일반 생물학부터 들은 수업을 듣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 들으면 일반 생물학이 이렇게 어려워요? 또는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안 하다 보니까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시험 볼 때 문제 해석이 안 된대요.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쓸 때 그냥 알고 있는 내용 다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4칸에다가 답을 쓰는 게 아니라 6칸을 만들어서 씁니다. 다 써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 걸려라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시간도 모자르고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키워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심화만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고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일반 생물학 하게 되면 심화 생물학이 이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외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내가 초반에 이 강의를 할 때 당연히 전공 학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알지 이러면서 모르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과거의 나를 떠올려 봤어요. 나는 어땠을까? 나도 만만치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때 이제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나는 노하우가 쌓였지만 대학교만 딱 졸업하는 학생들이 일반 생물학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전공 내용들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전공 내용 특정한 기작 하나만 배워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반 생물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계속 어떤 파트에 특정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 몇 년간 연구를 해요. 나 같은 경우도 단백질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까 전반적인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3년여 공부해서 일반 생물학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한 학생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뭐 옛날에 배운 건데 뭐 그냥 워밍업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심화 때 일반 생물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심화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거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뇌가 그 일에 대해서 적응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딱 앉자마자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쑥쑥 들어오고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겠죠? 경험을 했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면 뇌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이 정도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증가를 해요. 지금 심화를 다룰 때 여러분들은 심화 다룰 때 이 상태여야 돼요. 또는 이 상태여야 돼요. 그 얘기는 일반 생물학을 할 때 요 단계를 지나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생물학을 하면서 요 단계가 지나가야 되는데 일반 생물학을 그냥 와서 그냥 듣는 거지 뭐라는 불안감에 듣는 마인드로 듣게 되면 집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일반 생물학이 끝나도 이거예요. 이 기간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시간이 짧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에 임해야 이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뇌활성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저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요 최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시험을 봐야 돼.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오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 실력이 쫙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활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요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야 되니까 일반 생물학 때부터 열심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화 들어가면요. 심화 앞부분 중요한 분자 수준을 요 단계에서 접하게 되니까 분자 수준이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그럼 분자 수준을 이해를 못하면 생물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때 빨리 요 단계 지나가고 심화 때는 최고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다가 유튜브 보고, 공부 좀 하다가 커피 마시고, 공부 좀 하다가 TV 보고, 이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최소한, 내 생각에는 몇십 분은 최소한 필요하겠죠. 뭐 1, 20분이라도 집중을 해야 요 단계를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쭉 공부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웬만하면 일어나지 말고 웬만하면 문자 확인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최대치로 공부한다 치면 일어나고 뭐 준비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4시간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어서 공부를 한다 치면 4시간 공부한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하고 힘들어. 유튜브 잠깐 볼까? 문자 왔네? 인스타그램 이런 좀 볼까? 페이스북 볼까? 이게 중간중간에 톡톡 끊어 놓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멈춰요. 그럼 다시 돌아가. 다시 공부해야지 또 멈춰요. 그리고 보통 유튜브 하나 보면은 1, 20분은 금방 가죠. 1시간 공부하고 좀 보다 보면 3, 40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내 생각에는 좀 효과를 보려면 한 2시간은 꾸준히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약간 얘기가 달라졌는데 일반 생물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 뇌 환경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요. 일반 생물학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제대로 하면 심화 때는 정말 쉬워집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만 해도 돼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져요. 아니까. 그렇게 이론 내용이 맞춰지면 재미가 있고 알기 때문에 문풀할 때 재밌어요. 이거네. 답을 맞춰봤을 때, 맞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풀면 예전에 처음 기출문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막 이랬다가도 수술 풀리면 재미가 있어져요. 그럼 힘이 덜 듭니다. 원래 이제 뒤쪽으로 할수록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힘이 드는데 뭔가 내가 공부한 게 있구나. 뭔가 얻은 게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좀 편해집니다. 여유가 생겨야 공부도 잘 돼요. 초조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 정리 잘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흐지부지 일반 생물학 대충 하지 심화 때 이거 뭔 소리지?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면 5, 6월 되죠. 5월 달에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고 가장 이게 좌절하는 학생들,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가 5월 달입니다. 이 5월을 잘 못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5월, 6월을 잘 넘기잖아요.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재미도 없고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앞부분은 당연한 거 아는 거겠지 하다가 뒷부분 막 좀 변형돼서 나오고 그 내용들 막 들어오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죠. 회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제풀이 할 때 이론 내용 또 열심히 정리하면 되겠지. 아는 게 없는데 뭘 정리해요. 그럼 이제 문풀 들어오잖아요.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네. 그럼 이론 내용도 공부하면서 문제도 풀어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문제 안 푼 상태에서 수업 들어요. 수업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문풀도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이 상태로 안 되겠네. 내년을 기약하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초시생하고
몇 번 준비한 학생하고 차이 없어요, 실제로는. 몇 번 준비한다고 성적 확 뛰는 거 아닙니다. 3, 4년씩 고생하고 온 학생들 보잖아요. 56점 만점에 30점 맞고 오는 학생들이. 이유를 모르겠대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도 해석이 안 되고 시험 보면 30점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되면 좀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합격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하늘이 달리 보여요. 노량진이 학원 다닐 때는 어두워 보였는데 하늘이. 지금 보니까 하늘이 상당히 밝네요.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다잡고 이 시기에 요 내용들을 딱딱 끊어서 마무리를 요때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요. 힘든 시기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힘든 시기가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 내용 여러분들이 착실하면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초반에는 친구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친구 생일 챙겨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취한 학생들 친구들 놀러 오면 도망 다니세요. 친구 온다고 같이 뭐 밥 한 끼 먹으면 친구들이 여기 온 김에 한숨 자고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이때부터 단추가 어긋나면요. 뒤쪽 단추 다 어긋납니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겠다.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낄 거예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학습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실강의 좋은 점이 물어보고 바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강 같은 경우는 좀 인강을 듣는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말로 질문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근데 내가 보내줄 때 받아들이는 학생이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글이라는 건. 근데 실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그때그때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바로 다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더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반복이니까. 그러면 더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건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내 시냅스가. 이 시냅스는 가소성, 신경세포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냅스가 단순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포 사이에 단백질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게 견고해집니다. 그럼 시냅스가 안 끊어져요. 반복할수록 이게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른 시냅스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이 뇌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그때 한번 듣잖아요. 약하게 들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톡 끊어져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기억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 끊어지고 약해지거나 신경 신호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뚫리게 되면 기억이 날 수가 있지만 한번 보고 이게 연결이 딱 끊어진 상태면 안 본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소로 갔을 때 길가를 쑥 지나면서 눈으로는 봤지만 머릿속에는 안 남죠. 그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저 카페 이쁘다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저거 올 때 봤던 그 카페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강렬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저곳 한 번이라도 더 가봐야지. 이게 강하게 시냅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끊어지는 상태라면 몇 년 지나도 옛날에 거기 지나갈 때 그 카페 하나 있었는데 어렴풋이 실제 그 사진처럼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카페가 예뻤다라는 기억은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반복을 했기 때문이고 저곳은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이 잘 되려면 생존에 필요한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 뇌가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다는 것도 일종의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할수록 머릿속에 남습니다. 외우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듣잖아요.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아, 이거는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되라는 마인드를 갖고서 반복을 하게 되면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업 들을 때는 이해를 바로 하니까 학생들이, 이건 내 머릿속에 저장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업 끝나면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그리고 또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또 유튜브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유튜브 보다가 자고 이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생물학, 심화생물학 딱 끝났을 때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잖아요. 방금 한 시간여 동안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쭉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 내용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10분 중에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끝나자마자 한번 쭉 보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지? 라고 드는 순간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끝나서 집에 가서도 밥 먹고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게 1, 20분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그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이 끝부분에서 살짝 벗어나면은 요 목표물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약간씩 틀어져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해 시간이 지났을 때 목표점하고 차이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있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지켜요. 이거 내가 맨날 잔소리 하는데 안 지켜요. 그럼 답답해. 안 됐어. 수업은 정말 열심히 두고 지각 한번 안 한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잡아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여기는. 다 모르는데 질문하면 저 친구는 아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창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초시생들 보면 당연히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 질문하는 학생들하고 안 하는 학생들은 심화생물학 넘어갔을 때 달라져요. 심화생물학 넘어갔을 때 질문 잘하던 학생들은 질문의 질이 달라요. 당연히 이건 질문할 법한 내용들을 질문을 해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3년, 4년 공부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처음으로 내 수업 듣고 질문을 할 때, 이걸 왜 모르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 그 떨어진 친구도 있고 합격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요번에 좀 안 됐어. 그러면, 예, 좀 안 됐는데, 요번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하고 두 번째에 듣잖아요. 질문이 달라져요. 두 번째에 듣는 친구들은. 그런데 그러한 질문이 달라진다는 건 처음부터 계속 질문했던 친구들이에요.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의 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바로 파악되죠. 너무 기본적인 걸 몰라요. 일반 생물학 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은 학생들. 내가 질문하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옆에 다가가서 잘 돼? 그럼 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끝나면 바로 봐야 돼. 이해가 제대로 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을 때 질문을 하면 반복 학습이 됩니다. 알고 있는 건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반복이 되고 모르는 건 이해를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집에 와서 또 반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 오늘 배운 거 다음 주 동안 공부하고요.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주 됐을 때 첫 번째 그 주에 배운 내용과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을 또 봐야 돼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처음 복습할 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요만큼,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 전주 것만 복습하는 거랑 전주, 전전주 것까지 같이 복습하는 그 시간이 1.5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복습할 때도 막 외워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게 뭐였지? 체크. 그 다음 주에 물어보고. 이거 저저번 주에 배운 거긴 한데 이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예전에 스터디를 할 때는 스터디를 하면서 그날 수업 끝나면 한두 시간 남아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렇게 남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집에를 못 갔어. 6시에 끝나면 그 친구들은 한 8시까지 하고 나는 7시 전후로 집에 갔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중간 와서 질문을 해. 근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이게 모르는 내용을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공통적으로 모르는 내용들 그리고 확인이 불가한 것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를 하고 100%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하지만 수업 끝나면 잘해야 7, 80%예요. 보통 50%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단기 기억은 해마, 장기 기억은 전두엽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마에 딱 남아있던 게 시간이 지나면 해마에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되면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 시간이 짧습니다. 단기 기억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질문하고 이해를 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면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장기 기억이 되고요. 그걸 매주 반복하면 시냅스가 강하게 되니까 최소한 시험 볼 때까지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죠.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남아있는 게 나오려면 이 시냅스가 더욱더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해낼 때 빠르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바로바로 기억나지만 공부 별로 안 했을 때는 시험 볼 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날 듯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강하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약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호랑 중첩되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학생들은 시험 시간 꽉 채울 때까지 시험을 보지만 공부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한 3, 40분이면 나가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좀 일찍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이게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발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요거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는 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노트 정리 따로 하는 거 시간 걸리니까 좀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노트화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서양도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노트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첨가하거나 뭐 포스트잇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모의고사 정리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노트 정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전공서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있을 텐데 전공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전공서로 공부할 생각하면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 그래프나 그림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공부하는 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내용 열심히 하면 되고요.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이해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앉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뇌가 활성화된 다음부터가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공부하고 일어나고 조금 공부하고 일어나지 말고요. 한번 앉았다 하면 핸드폰 치워놓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한 최소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정 힘들면 뭐 1시간씩 공부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시간만큼 딴짓하지 마세요. 요 시점 이게 유지될수록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힘들 때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적의식 갖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항상 하면서 또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는데 이걸 지키면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잘 잡는 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내용은 외우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의 효과를 보이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머릿속에 남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이해해야지 내가 질문하면 선생님 너무 힘드실 거야. 내가 혼자 공부하지 뭐 집에 가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때그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되고 이해가 바로 되니까 머리도 잘 나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해하고 반복하고 암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즐겁고 좀 이게 적극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원래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한번 공부하면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막 10분, 15분씩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나중에 까먹을 텐데, 내가 중간중간에 생각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문제, 복습용 문제 나눠줬죠? 원래는 작년까지는 일주일 지나서 나눠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번 주에 배운 내용 공부를 하고요. 그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캐치하는 차원에서 복습용 문제를 줬으니까 일단 복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또는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못 푸는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복습 한번 하고 다시 풀어봤을 때 못 푸는 문제가 풀리면 여러분들 복습을 이제 완전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습용 문제를 또 안 푸는 학생이 있어요. 1, 2주는 풀고 그다음부터는 안 푸는 학생이 있어서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올해부터는 확인을 할까 해요. 그래서 그 한 5, 6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문제 정도 추려서 그 다음 주에 시험, 쪽지 시험 비슷한 걸 보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수능 문제 해봤자 뭐 단답형이니까 뭐 10분이면 푸니까 뭐 그 다음 주 점심시간에 뭐 푼다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 자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트 디트 피트 쪽 문제 가지고 이제 위클리 테스트 해서 그 내용 뭐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문제 푸는 거 어렵진 않죠. 약간의 추론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푸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푸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알아서 집에 가서 배운 내용, 복습까지 한 내용이니까 좀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 것 테니까 그런 식으로 또 복습한 거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를 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원래 작년까지는 계속 줬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도 복습용 문제랑 위클리 테스트 줬고 올해 하나 추가한다면 쪽지 시험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알고 귀찮더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습용 문제를 풀어야 뭘 모르는지 그리고 모르는 걸 알아야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다 할게요.